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쓰는 차별의 언어.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이 책을 거의 제가 3달째 조금씩 그리고 곱씹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이제 최근에 다 읽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불편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고아를 향한 어떤 비하나 조롱적인 말, 그런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불편해해서 너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고아를 차별하고 고아에 대해서 차별하고 어떤 혐오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아에 대한 감수성, 제 자신에 대한 감수성, 그 부분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냐, 민감한 게 아니냐, 오히려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 내 삶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차별, 편견, 혐오, 그러한 것들이, 비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고아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판단력, 고아에 대한 어떤 의미, 고아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장학금 프로젝트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선발 조건은 결손 가정입니다. 결손 가정 아이들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 어떤 한 여학생이 선발이 되었는데, 그 여학생이 장학금 수여식을 받는데 그 뒤에 플랜카드에 결손가정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장학금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결손가정이라는, 그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결손가정 아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손이 뭡니까? 결손을 한자로 보니 어지러질 결, 그리고 덜 손, 즉 결손가정은 어느 부분이 하나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자라다 라고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결손 가정은 불안정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결손 가정 말을, 저도 사실 말을 잘못한 거죠. 가정에, 그 평범한 가정이라고 보는 것은 저의 기준인 거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세상의 중심, 세상의 기준을 누가 잡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평범한 가정의 그 아이가 그 결손 가정 장학금 수여식에서 받는 장학금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정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상적인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1등과 2등, 아니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귀한 것, 천한 것. 그래서 뭐 집을 판단으로, 아니면 학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제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정이란 무엇이냐? 정상 가정, 여러분, 요즘에 다양한 가족 개념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싱글들이나 싱글맘은 정상 가정이 아니냐? 아니죠. 그 모든 가정들이 다 가정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장애인분들, 장애인이 있는 사회, 장애인이 없는 사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장애인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이 장애 아기가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사회는 정상인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정상인 거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장애를 가진 어떤 손이든 발이든 어떤 누리든 또 장기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장애인 분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아들이 있는 것, 보육원에 고아들이 있는 것, 그것 역시 참으로 보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봤을 때 아동학대나 또 어떤 혼의 재혼이나 사별이나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생겨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보호 대상 아동이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른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정상이에요. 가정 위탁이 있는 것도
사회 전체로 봤을 때에는 고아의 발생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고아의 수를 줄여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장애인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정상적이고 고아가 생겨나는 것도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정상 가정으로 봐야 되느냐, 결손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싱글데디든 싱글맘이든 이 모든 어떤 가정의 형태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외모 지상주의 해가지고 초콜릿 복권을 가진 내생남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정말 이렇게 올바르기도 하고 올바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치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데, 고아에 대한 고정관념, 어떤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냐. 사실 저도 아이가 3명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어떤 그분들의 기준을 봤을 때에는 비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차별적인 말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또 구분을 짓는 이런 것도 좀 누군가에게는 마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요즘 나이나 어떤 장애나 인종이나 등등 경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생김새를 통하여서도 또 그분의 어떤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거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에 대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가가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되겠습니다. 앞서 모든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항상 좀 강한 의조로,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좀 다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고아 감수성에 대해서 예민한 것들이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고아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어떤 차별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고씹어보고 그 어떤 말들이 과연 어떠한 말이 그 말 대신에 어떠한 말을 하면 좋을까 판단하고 또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제가 더 고아에 대해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예민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